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미증 시가 다시 랠리를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 모두 다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회복이 됐고요. 또 견고한 고용시장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증시를 밀어 올려줬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은 22만 5천 명 증가로 월가 예상치 15만 8천 명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자, 미증시에 이렇게 연일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시간 저희가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투자 전략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도 기대하시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1시간 늘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더 다양한 정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꽉 채워드릴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세동 해설위원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엔젤 트레이더와 같이 하게 되었는데 오늘 최고의 트레이더 하는 만큼 시청자분들에게 좀 누가 되지 않고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하루에 있는 마무리,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동안 1시간 동안 좋은 시황 전략 그리고 포지션 전략 자체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1시간 동안 또 좋은 내용들 부탁드리고요. 자, 엔젤 트레이더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매우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엔젤 트레이더님도 마스크 쓰고 오셨나요, 오늘? 네, 오늘 저는 마스크 쓰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지난주였죠. 강연회를 하셨잖아요. 좀 네. 어땠나요, 반응? 네, 지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과정에도 많은 분들이 제 강연회에 오셔서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연회 소식이 있으면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도 강연에 같이 참석하셨잖아요. 네, 이제 저도 참석을 했죠. 네. 엔젤님하고 오붓하게 또 이제 부산까지 같이 가는 드라이브 시간을 좀 주는데 네. 사실 이제 가는 4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올해 이제 골드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사실 굉장히 견해가 궁금했거든요. 네. 개별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요새 또 우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요새 느끼는 게. 그래서 좀 엔젤님한테 방송 중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서울에서 이제 강연회에 대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요청사항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지. 네, 지금 저에게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강연회 언제 계획이 있냐라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제가 강연회 계획이 생긴다면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저 번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요새 이제 엔젤님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시는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체감이 좀 되시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요즘
제가 지금 폰이 사실상 제일 체감이 되죠. 폰으로 보면. 사실 뭐 폰이 뭐 진짜 뭐 불이 없이. 네, 불이 날 정도로 지금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네.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누적 수익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더더욱 인기가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오늘 한 시간도 굉장히 많은 이제 포지션 전략 제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텐데, 우리 엔젤 트레이더는 단기학으로 굉장히 또 길게 크게 수익 내는 트레이더로 유명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많은 투자자 여러분께서 엔젤 트레이더에게 많이 또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선물시장 시세부터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오늘 지수 선물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크루드 오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32% 하락세입니다. 3,33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42% 내림세입니다. 9,41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06% 하락세입니다. 5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5% 강보합입니다. 1,5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 하락세입니다. 1.097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지수 선물이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느껴지는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오일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좀 크게 다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님, 오늘 선물 시장 흐름들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전일까지 이제 매수에 대한 강세 자체 요건이 좀 나타났던 거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확연하게 느끼실 거예요. 우한 폐렴에 대한 영향 자체는 굉장히 약하구나. 사실 이번 주 이제 제가 항상 저도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제가 안 나올 때 꼭 시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출연이 예정돼 있는데 준 차장님이 제가 할 말을 먼저 했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 자체가. 네. 네,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야 될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언급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우한 폐렴에 대한 코로나 사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미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간접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단가 자체도 어떤 지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굉장히 측정하고 매도에 대한 부분을 본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차트 트레이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한 자체가 영향이 끼쳤다면은 미증시 자체가 조정에 대한 폭 자체가 굉장히 확대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드린 부분은 미증시 직접적인 타격, 장기성 추세적인 부분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시황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올해도 미중무역에 대한 합의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큽니다. 준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안 나오셨지만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준 차장님 보고 계시나요? 준 차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또 한 번 더 반복적인 얘기 자체를 오늘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 번 더 설명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질병 사태에 따른 미 증시 자체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점을 찍은 부분에 대한 패턴 자체로 계속적으로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일어났다는 거는 미 증시에 대한 영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질병에 대한 사태 자체가 미 증시에는 간접적인 형태로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었구나 이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 갖고 중국 쪽은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와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에 대한 반대적인 요소 자체가 뿜어져 나왔었던 거고 거시적인 환경에서. 근데 미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타격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은 여태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여태 그래왔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본질 자체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대한 성과 부분이라든가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인, 관세적인 요인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뉴스를 확인해 보셨겠지만은 중국 관련해서 이제 14일이죠. 한국 시간 14일부터 네. 이제 관세 인하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엄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차트 트레이딩이야 좀 이따 이제 엔젤 트레이더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지금 네.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코로나 나스닥에 대한 관점을 볼 때는 코로나에 대한 사태, 우한 사태보다는 어쩌면 다음 주 있을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사실상 추세적인 부분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단 영향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고 그 하락폭이 그렇게 또 크지 않았죠. 다시 반등을 해서 하락했던 것만큼 다 되돌리고 더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자,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외신 소식들 전해 듣고 올 텐데요. 자, 지금 시장에 영향 주고 있는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지금 미증시 장외 거래 조금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호재가 나왔죠. 고용지표 비농업 부문 고용이 22만 5천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5만 8천보다 크게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외신 소식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합의에서 대중 관세 삭감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2단계 협상에서도 관세 철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말했던 몇 주 전과는 달리 입장을 바꾼 건데요. 2단계 합의의 일환으로 대중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있다. 또 어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절반으로 삭감했던 이유는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지켜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스티브 무누신 장관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진행할지 지켜낼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지켜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누신 장관은 신종 코로나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성에 대해서 아직은 그 영향성을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코로나 사태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주 내에 더 확실한 영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보잉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올해 미국의 GDP가 3% 이하일 수 있다라면서 이 모든 책임을 보잉 사태로 돌리는 듯한 그런 말을 해줬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중국 공장도 그렇고 유럽 공장까지 중단을 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공급망에 차질이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재선을 향해서 대선 승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뉴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중국 내 생산 차질이 계속돼서 제조업이 마비되고 있고 또 소비자 물가도 거센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춘제 연휴 이후에 이 코로나 사태 공포로서 지금 중국 전역에서 조업이 중단된 지가 3주가 흘러가고 있는데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는 10일부터 모든 공장과 기업들이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생산 차질이 장기화된다면 생필품뿐만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제조업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당장 애플이나 테슬라 공장도 중단된 마당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퀄컴은 스마트폰 수요의 급감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퀄컴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추후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려가 심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GDP 성장률을 낮게 하향하기도 하면서 이런 상태에 지금 중국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예상보다 빨리 조업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2월 10일이죠. 또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나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업 보조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런 보조금 문제 때문에 지금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둔화가 되면 이게 글로벌 경제 둔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더 큰 악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술위원회의에서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아서 어제까지 회의를 추가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적으로 연장한 회의에서도 의견이 제대로 이렇게 맞닥뜨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회원국들이 지금 하루 평균 60만 배럴을 추가 감산을 원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바로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100만 배럴까지 감산을 진행하려다가 60만 배럴까지 러시아를 봐서 이렇게 낮췄는데 그마저도 러시아만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 실패는 오펙 플러스의 두 기둥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만 산유국들은 추가 감산 결정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WTI 가격이 아까는 50.2달러 정도 부근에서 돌았는데요. 지금은 50.3달러 정도. 요 며칠 이틀 동안 조금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가면서 50달러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또 다시 한번 49달러 밑까지 깨질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모신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로이트 홀트 그룹의 짐 폴슨 수석 전략가가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이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미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지금 전염병 사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 제조업 둔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 증시가 랠리를 보일 수 있었던 건 바로 기업들의 실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트위터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15%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고 S&P 지수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또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대형 기업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상승된 매출과 이익을 선보였는데요. 또 S&P에 속한 기업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70%가량이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다만 폴슨 전략가는 이 상황에서도 중간에 경제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계속 성장하다 보면 소비자 물가, 임금, 가격 등이 많이 상승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영업이나 가계 예산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총체적으로는 증시의 밸류에이션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아직 ISM 제조업 지표나 낮은 실업률 등으로 이런 압력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이 됐든 몇 년 뒤가 됐든 아니면 당장 다음 달이 됐든 무조건 조정은 한번 올 거라는 게 폴슨 전략가의 분석입니다. 오늘 미증시 장외 거래는 계속해서 하락 중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님하고 양세동 해설위원님 모셨으니까요. 함께 시장 전략들 들어보시죠. 네, 경제 이슈들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양세동 해설위원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와 또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토크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미실적, 중관세 인하, 지표 쌍끌이, 신고가 경신 지속하나. 네, 미 증시가 다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다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일단 중국이 대미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고 또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호조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탄탄한 고용 시장까지 확인이 되면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좀 쌍끌이로 이렇게 미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먼저 우리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야기 오늘 또 양세동 해설위원님도 이야기하셨으니까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중국이 일단 미국산 제품 아까 이야기해드렸다시피 14일부터 미국산 제품 750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 관세가 10%였던 것은 5%로 낮추고 또 5%였던 제품은 2.5%로 이렇게 낮추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또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합의에서 이 대중국 관세 삭감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한 상태인데 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뭐 네. 미증시에 대한 고가 갱신을 방해할 만한 요소보다는 오히려 더 추진력을 줄 만한 요소 자체가 미중무역 관세적인 부분에서 나온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인지를 해야 될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미중무역에 대한 관세 인하 자체가 며칠에 시작하는지 정확하게 포인트 자체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미중무역의 포커싱을 좀 더 맞추는 상황이 맞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질병에 관한 부분 자체를 큰 포커스를 맞추시기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원래 그래 왔기 때문에. 우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 깨질 시 그때는 조정에 대한 파급 자체가 최근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부분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관세 자체 뭐 중국 쪽에서 인하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 있고 계속적인 갱신에 대한 랠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는 부분인데 트레이딩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러게요.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10,000 간다는데 사실상 차트를 잠깐 보는 게 좋겠죠. 예. 네. $10,000를 간다는데 야, 이거 뭐 언제까지 매수를 봐야 되는지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네. 관세가 엎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를 좀 보셔도 돼요. 관세가 엎어지면은.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엎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아니라 관세 인하한다. 뭐 내용이 좋다. 이런 상황 내에서는 앞으로 매도를 볼 수 없는 환경 자체 계속 조성될 거예요. 그럼 최소한 지금 타임에 대한 스케줄 자체를 확인하면 14일 기준으로 기대감 자체 계속적으로 이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추세적인 부분 또한 뭐 매수세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지속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제 오늘 타이밍이 좀 다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차트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어제 날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 상황 자체가. 지지에 대한 상단에 대한 부분 자체도 굉장히 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고가에 대한 가능성 자체도 연출되며 네. 이번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랠리에 대한 파동 자체가 또 한 번 연출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고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차트에 대한 채널을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채널이라는 구간 자체가 또 돌파가 나와버리면은 채널에 대한 이탈 자체로 계속적인 고가갱신이라는 요소 자체가 뿜어져 나오는 연출이 많아요. 대다수가. 자, 좀 길게 다시 한번 보면은 왼쪽에 있는 채널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또 헷갈리시고 잘 안 보이시니까 왼쪽에 있는 채널이 원래 당초 이제 계획된 저항에 대한 평가 부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저항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가 됐다가 깨지는 시점 자체가 있어요. 깨지는 시점 자체가. 그럼 이 깨지는 시점에서 또다시 한번 고가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내뿜어진다. 이게 현상이고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채널 자체가 또 구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채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가 또 한 번 깨질 시, 그럼 또 한 번 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예요. 상황으로.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저항에 대한 지지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좀 체크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일목상 어떻게 추세상 매수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가 위치상 조금 낮은 단가 9,350 단가까지 좀 웨이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전일 날짜에 대한 저항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평가 자체가 조금 있어요.
시황적인 분위기 자체로 14일까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뿜어져 나오지만은 차트 트레이딩상 전일 이제 채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지금 사실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밑단 지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고 그때 매수에 대한 시기 타이밍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그러게요. 이제 나스닥이 9,000포인트를 넘을 때도 사실 굉장히 시장이 좀 놀라워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10,000포인트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연일 미증시가 계속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또 사실 시장의 우려는 지금 지난해부터 유동성 장세가 이어져 오던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 과열이 아니냐, 증시가 고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최근에 또 실적을 보면요. 어제 미증시가 이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간 게 중국과의 이런 관세 부분도 있지만 실적이 또 호조로 나왔다는 거,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거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일단은 좀 탄탄하게 받쳐줬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사실 이제 실적은 초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반영 자체가 사실상 증시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좀 간접적인 것 같아요. 좀 직접적인 영향 요소 자체를 더 평가하기 때문에 네. 작년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중무역 관세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우러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뭐 좋게 나오면 좋죠. 그렇죠. 네, 좋게 나오면은 뭐 미중무역 관세도 인하를 하겠는데 사실 포인트 자체가 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가 보기 편하실 거예요. 네, 다음 주 14일 자체가 포인트가 맞고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자체 이제 유동성 네.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유동성이 나온 거는 이제 2018년도부터죠. 이제 차트 한번 연도별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장에 대한 유동성 자체를 평가를 지금 논할 단계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8년도, 19년도에 대한 장 유동성은 지난 8년 동안 있었던 장 유동성보다 몇 배나 이끌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자체 이제 장 유동성 자체를 평가하는 것도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 자체가 있죠. 장 유동성에 대한 평가 자체를 내리려면은 애초에 이제 18년도 초반 자체에 내리는 게 오히려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은 어쨌든 18년도, 19년도에 이어왔던 장 유동성 자체가 지속되는 현상. 이 간접적인 영향 자체는 지겹게 이끌어왔던 미중무역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 앞으로도 네. 그럴 것이다. 올해도 가장 화두가 될 것이다. 올해 작년에 이제 1차 합의 자체가 이제 잘 마무리됐지만은 네. 올해는 이제 2차, 3차 이거 가지고 들들 볶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황 자체가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시청자분들도 적절한 대응 자체를 미중무역에 대한 외신 언론 이런 분을 평가하고서 내리시는 게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미증시의 신고가 랠리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관계, 또 실적, 지표 호조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그럼 엔젤 트레이더님은 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미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랠리 펼치고 있잖아요. 네, 네. 다시 한번 계속 신고가 랠리 가능하다고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어제 또 나스닥 경우 또 신고가를 또 갱신했죠, 어제. 네. 지금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원봉으로 지금 일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원봉으로 떨어지는 거는 단기 낙관론에 그칠 것입니다. 아마 단기 낙관론에 단기 하락이죠. 쉽게 말하면 단기 하락론에 그치고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며 증시 역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늘 하루는 지금 하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또 그리고 또 미 4분기 또 실적은 또 꽤 좋았습니다. 꽤 좋았기 때문에 실적 증시의 강세 동력은 계속 작용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또 이 나스닥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또 미 증시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아마 다시 또 상방으로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또 코로나 바이러스죠. 2차 감염에 대한 것은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미증시에는 호재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리스크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예의주시하자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증시 지수 선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S&P 500 두 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중국의 데미건스의 인하 그리고 실적 호조, 지표 호조까지 합세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은 일단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은 현재 상황에서 오늘 지수 선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 두 분 다 매수를 보고 계시네요. 일단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계속 미 증시의 상승에 대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엔젤 트레이더부터 오늘 뷰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오늘의 S&P 500이죠. 네. S&P 500 같은 경우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또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경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또 보시면 또 미국의 또 신규 뭐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20만 2천으로 또 기록하면서 네. 고용 여건이 양호하고 또 거기에 또 중국이 또 미국산 수입에 대해 관세를 절반으로 낮춘다는 또 발표도 했었죠. 하면서 지금 그러나 오늘은 또 이 S&P 500이 지금 밑으로 지금 하방으로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내려오는 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금 단기적인 하락입니다. 단기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오늘 또 미 증시가 시작되면 아마 이 자리에서부터는 아마 상방으로 또 땡겨 올리는데 이 상방으로 가면 아마 신고가 경신까지는 힘들 것 같지만 아마 네. 신고가까지 근접까지는 오늘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지수 선물 S&P 500 좀 조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락하는 것은 단기적인 하락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개장하면 다시 상승을 할 텐데, 자, 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것을 뚫을 것까지는 보고 있지 않지만 네. 그 근처까지는 어쨌든 갈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좀 저희가 진입을 해본다면 매수 진입을 해본다면 좀 어느 선에서 해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S&P죠. S&P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리셔야 되겠죠. 기다렸다가 이제 3,327 정도, 3,327 정도에 내려오면 매수 진입하셔서 자, 오늘 허리 중간이죠. 오늘 네. 일본 허리 중간인데 3,338 이상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조금 많이 보셔도 오늘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저가였네요. 3,327포인트. 여기서 일단 지금 3,331포인트인데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눌려주면 3,327선에서 들어가서 오늘 3,380 몇 포인트 들어가셨죠? 388까지. 네네. 네. 38까지, 3,338까지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최근 이제 장중세 자체를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틱 차트로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관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황적인 부분으로 이어지는 국면이니까 이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 저는 또 엔젤님께서 S&P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네. 좀 나스닥으로 설명하는 게 좀 네네. 옳지 않을까. 제가 또 원래 나스닥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한 차례 살펴보면 오히려 이제 9,360단가가 좀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원래 60분봉하고 좀 틱 차트를 보는 관점 자체인데 데일리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틱 차트를 많이 살펴보는 거고 포지션 전략을 할 땐 이제 장중세를 좀 먼저 살펴보는 편이에요. 최근 어떻게 보면은 한두 달 동안 몇 달 동안 있었던 장중을 살펴보면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실 지금 굉장히 또 의심스럽습니다. 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왜냐면은 저항대를 맞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 3단에 대한 저항을 맞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또 지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네. 딱 그 말은 드리고 싶어요. 추세를 이길 수는 없구나. 추세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싸우려고 하면은 죽는구나. 이거를 또 한 번 느끼는
이런 장인데 네. 그래서 또 오히려 지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60분봉에서 스팬 하단에 대한 구간 자체를 보면 9,350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나오는데 네. 오늘 중요한 거 관건은 9,360에서 50 사이에 대한 지지를 평가한 다음에 매수 장세의 놀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한번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런 평가가 나올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이거예요. 왜냐 60분봉 1번. 전일 이거 의심스러운데 의심을 해볼 만한 거죠. 의심을 해볼 만한 거죠. 의심스러운데 그럼 지지를 한번 살펴볼까? 여기까지는 내려와야겠네. 지겹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지겹더라도. 예. 이 단가 금방 내려옵니다. 예, 금방 내려와요. 파동에 대한 랠리 자체도 2차 네. 파동까지만 일어나고 지지가 일어나고 스팬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제가 매수를 들었지만은 이 매수에 대한 의미는 시장하고 싸우지 말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하고 싸우지 말자 좀. 지금 다음 주에 있을 미중무역 관련해서 관세 인하한다는데 네. 뭐 한다고 지금 시장이랑 싸워 또. 여태까지 뭐 싸우면은 큰 꼴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대한 평가 자체를 먼저 또 한번 포인트 이루자면은 저희가 또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앵커님? 어떤가요? 둘 다 이제 매도를 들었었는데 네네네. 매도를 저는 웨이팅을 들었었죠. 또 기억이 나는 게 또 앵커님께서 제가 또, 오늘도 예. 관망이신가요? 이걸로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엔젤 트레이더님께서 이제 9,000포인트였죠. 예, 9,000포인트에 대한 부분까지 매도를 보는 게 좀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지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9,000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었죠. 시장 상황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에. 네. 시간 자체가 굉장히 빨리 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2포인트입니다. 맞아요. 9,000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매도를 보고 이때부터 지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8,800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진 거죠. 예, 사실상 패배를 좀 선언해야 되는데 엔젤님께서 9,000포인트에 대한 부분 정확히 맞추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매수에 대한 세력 자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체도 미중무역이랑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포인트 자체는 틱차트로 9,35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한번 평가하고 매수를 보는 게 오히려 현명한 자세가 될 거다 이렇게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양세동 해설위원은 나스닥 기준으로 9,350포인트 선까지 좀 눌림시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자, 우리 엔젤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 3,427포인트 선에 매수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함께 상황 확인하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3대 지수 0.4%가량 지금 하락세고요. 선물시장 시세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9% 내림세입니다. 3,42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7% 하락세입니다. 9,40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3% 하락세입니다. 50.2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5% 오름세입니다. 1,57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3% 하락세입니다. 1.098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금 S&P 500은 3,327포인트 아래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상황 외신센터 연결해서 저희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 중입니다.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0.63% 하락해서 29,195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0.5% 떨어진 3,328포인트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4% 떨어진 9,520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지금 랠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같이 뜬 속보에 따르면 지금 4일간의 랠리에 불구하고 4일간의 랠리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이런 강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모두 떨어지고 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183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고용지표 15만 8천 예상했던 것보다 22만 5천이라는 아주 훨씬 예상치를 상회한 그런 강력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쉬어가는 이유는요. 이 중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받았다고 이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 감염자가 3만 1,131명으로 지금 사망자는 636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시장에 많이 이미 악재를 다 미쳤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악재는 조금 끝났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망자가 확산할 경우에는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자가 증가함으로써 시장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 이렇게 트위터로 올렸는데요. 이 시진핑과 통화를 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모두 잘 극복할 것이다라고 이런 식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가장 경제에 이 뉴욕 증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버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S&P 지수가 조금 상승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버가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 투자 흑자 전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전문위원님들 말씀 들어보시죠. 네, 자세한 미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지금 증시 상황을 좀 확인하는 도중에 지금 S&P 500이 지수 선물이 3,425포인트 24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25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봐도 좋을까요? 아니 3,327선에서 제가 매수를 네, 잡으시면 좋은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327 포지션을 조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네. 그림이죠. 매수를 잡으셔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매수를 잡아야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 일단 미증시 고가 랠리는 두 분 다 일단 추세적으로는 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본장도 좀 일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잠시 쉬어가는 걸지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일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죠. 11시 반까지 조정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조정이 끝나면 자 미증시가 열리면 상방으로 다시 돌아서는 게 시장이 지금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네. 어제 봉도 그렇고 지금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또 지금 또 미증시 분위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랠리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으로 다시 3,338 이상이죠. 이상까지도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일단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개정과 함께 3,327선 그 아래로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3,33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포인트는 3,338선 여기까지 오늘 좀 S&P는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오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크루드 오일로 저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 선물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이 일봉상으로는 일단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도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 관망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는 오일도 매수 주셨나요? 지금 네, 매수를 주셨습니다. 자, 오일 전략 한번 들어보죠. 네, 사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네. 매수 잡기도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는 사실 맞습니다. 네. 지금 국가 유가가 지금 잡히지 않는 또 신종 코로나 공포 때문에 지금 50달러 초반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또 중국의 대미 관세이나 발표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잠시 상승을 했었죠. 잠시 상승을 했었다가 또 오펙과 또 주요 산유국이 추가 감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다시 또 유가의 상승폭은 또 제한되고 또 네. 러시아가 또 감산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추가 감산을 반대하는 상황이 알려지자 유가는 다시
지금 하락세로 또 네, 내려오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유가는 지금 하락세로 내려왔지만 또 이 유가가 너무 또 하락세로 또 내려와 버리면 또 이 미정시에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네. 분명히 미정시 때문이라도 유가는 $50 밑으로는 떨어지기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50 초반대죠. 지금 네. $50 뭐 한 50.10이나 뭐 그쯤 되면 다시 매수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오히려. 네, 50.10선에서 매수를 봐야겠다. 네. 그런데 사실 지난 전전일이었죠. 네. $50 아래까지 좀 깨지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오히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 아래로 갈 가능성은 좀 적을까요? 네, 가능성이 영 없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그렇죠. $50 밑으로 오히려 선물 가격으로 그래도 오히려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제 기억으로 아마 1년 정도 만에 네, 처음으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전 세계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를 위해서라도 오일 가격은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초반에까지 오면 오히려 네.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오늘 50.1선 얘기해 주셨는데 오일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오일은 아마 $60 초반까지도 한 $60, $52 초반까지도 아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0.10선에서 매수 진입 의견 주셨고요. 네. $52 초반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게 기준이 그렇다면 오늘 기준일까요? 네, 오늘 기준에서는 좀 힘들 것 같기도 네. 하지만 아마 이게 월요일, 그렇죠.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돌아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52 초반까지는 매수 알겠습니다.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일단 오늘은 $52까지 갈 에너지는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 정도에 도달을 하겠다. 이렇게 좀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 의견 한번 들어보죠. 오늘 관망이에요. 네. 네. 뭐 사실 관망에 대한 부분 자체가 네. 있긴 있어요. 예, 사실 오늘 매도에 대한 관점을 추가적으로 이끌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그쵸. 첫 번째로 있고 지금 화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펙이 감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네, 네. 예, 정확하게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은 오펙과 이제 비오펙이죠. 이런 부분은 아닌데 러시아는 비오펙에 좀 포함이 됩니다. 근데 비오파에 러시아가 또 감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하기 때문에 감산의 부분을 이행을 안 한다는 결과치가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네. 예견되는 거는 맞는 겁니다. 어쩌면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 자체가 그때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는 게 원래 당초 이제 오펙이 지난 3년 동안 감산 자체를 이끌어 왔었는데 이제 안 한다고 얘기가 번복이 되면은 유가에 대한 추가 하락도 어떻게 보면 당연 수순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치가 그때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시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포인트 매수로 좀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지만 저는 오히려 포인트 자체를 이탈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좀 한번 측정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게 제 관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웨이팅에 대한 관점 자체가 있어요. 저는 51.30에 대한 이탈 위치값이 나오고 지금부터 100포인트 위에 대한 상승 랠리 이후에 이탈 자체가 나오고 매수 포인트를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박스에 대한 파동 자체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 자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그 시기에 맞춰서 좀 매수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러시아가 과연 감산을 참여 안 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심히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오펙 감산할 때는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왔었는데 지금 감산을 하나 안 하나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여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를 보는 거는 과감한 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양세동 해설위원도 일단 매수 쪽으로는 봐야겠지만 지금 좀 자리를 잡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51.30선을 뚫으면 그때 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오늘 저희 많은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엔젤 트레이더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엔젤 트레이더의 리딩, 무료 리딩 이용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